자, 영꽃님께서는 저는 시댁에 가면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하고 이끌어 가기도 하고 농담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시댁에 가면 할 말이 있는데도 버벅대고 시아버님이 윽박 지르듯이 말씀하시고 목소리 톤도 크시고 그러다 보니 자꾸 시댁에 가면 작아지고 할 말도 잘 안 하고 입을 다물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기 싫어지네요. 가기 전에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생각했는데 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라든가 난처한 질문이 불쑥 나올 때도 있기에 당황돼서 더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기도 싫고 자꾸 거리를 두게 되네요. 얘기를 해서 풀어야 하는 어차피 제가 하는 이야기 무시당할 때가 많으니 자꾸 입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어가게 되니 정말 스트레스네요. 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영꽃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상에서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는 큰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 말도 잘하고 그 사람들 같이 유머러스하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건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조언도 해주고 막 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 특정한 어떤 단체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말을 못하겠고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거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싫어지겠죠. 가기도 싫어지고 왜?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의견을 표현하거나 또는 같이 경청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물론 이런 분들이 영꽃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꽃님께서 왜 그렇게 본인을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억압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억압을 할까요? 인간이 이 마음이 심리에서 작용될 때 이게 억압을 하도록 작용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내가 인식을 할 때 상대의 엄청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나한테 다른 피해가 입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게 대부분들 뭐냐면 상대가 강압적이거나 그 다음에 언성을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게 굉장히 가고 폭언과 폭력이 익숙해져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억압을 합니다. 왜? 말만 하면 터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억압을 하는, 즉, 뭔 얘기냐면 상대방들이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억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억압을 할 거예요? 대체적으로 아랫사람이 그리고 심리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억압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집안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영꽃님께서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억압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영꽃님께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닙니다. 영꽃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댁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시댁의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까? 남편이 중재를 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남편이 진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요. 내 처자식에 관련되는 걸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왜? 자기 장식물처럼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이 남편은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꽃님께서 시댁에 가기 싫어하고 시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억압이 되고 그러면서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라는 진짜 말 그대로 함께 가고 공동의 행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지만 솔직히 며느리 입장, 즉 내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님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겁니까? 자기는 가가지고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알아서 그 다음에 아빠가 알아서 이렇게 가면 나는 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놀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며느리들이 대체적으로 시월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월드 표현하면서 뭘 합니까? 이제 곧 다가오는 명절이 또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도 겪고 왜 그러는 겁니까? 남편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부모님들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의 문제 또는 심리장애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그것에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남편이 무관심한 겁니다. 이 남편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금 영꽃님은 남편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영꽃님이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의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시부모님들의 문제예요. 영꽃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연꽃님은 혹시 이번에 명절 때 시댁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화내고 짜증내고 답답하고 그러지 말고 참으려고 애쓰지 말고 딱 보면서 심리장애구나. 그래, 심리장애인 사람들끼리 참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심리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연꽃님도 참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한번 가시면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재밌어집니다. 왜? 본인들은 심리에 문제가 있고 심리장애라고 생각 안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심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연꽃님께서는 생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요번에 저희들이 마더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도서를 무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사무 시간에 주로 자녀 심리 상담, 라이브 상담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꽃님께서는 마더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그 도서를 가시게 되면 3부에 보게 되면 2부와 3부에 보게 되면 1부는 마더 테라피 개념이고 2부와 3부에 보면 갈등을 힐링하는 방법,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힐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3부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 억압되고 심리에 나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많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면 본인의 심리치료 또는 상처치료와 심리치료를 하시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행복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 심리치료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마음교육입니다. 그래서 마음교육이라는 건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마음이 심리와 함께 작용되고 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가리키는, 알려주는 교육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전국에 또 꽤 됩니다. 그래서 심리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그런데 본인은 무너뜨린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흰머리한테 어설프게 배운 건 있다라고,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교육이 바로 이 마음교육인데, 이거는 마음교육은 치료법이면서 예방법이면서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이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면서 깨달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결국 원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인간은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렵고 또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가는 거는 몸이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아파. 어디가 느끼는 거?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즉 생각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아픈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몸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갑니까?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뭘 하거나 이러면서 몸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상담을 하러 가나요? 자, 근데 상담을 하러 가면은 뭐를 주요시 여깁니까? 몸의 5개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걸 그 몸을 통해 몸으로 뭔가를 회복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 몸을 건드리냐고요? 마음이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담이나 대부분의 치료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5개의 감각기관과 연결을 갖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건 몸을 치료하는 걸까요? 마음을 치료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몸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몸을 건드리면 마음이 작용을 하지, 마음이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 원리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이 마음교육에 관련되는 건 결국은 이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알게 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백전불태라는 거예요. 즉 승리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위태롭진 않아요.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위태롭지 않다. 이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실패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성공 못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실패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안정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음을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내가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런데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상대를 바라본 걸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거든요. 상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처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뭔 뜻이에요? 상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내가 상처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내가 상대를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좀 정확하게 좀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좀 알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는 둘째 쳐놓고 내가 안정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힐링이 되고 치료가 돼서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결국은 원리를 모르는 채로 상대방은 이랬을 거야 라고 내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그랬기 때문에 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스트레스와 상처,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스트레스와 상처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인생을 좀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스트레스와 상처 없이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은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죠. 그죠? 왜?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공 능력은 스스로의 바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성공 능력입니다. 우리 수많은 자기 처세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철학책이라든가 기타 책을 보게 되면은 뭐뭐 하면 성공하는 방법 몇 가지. 뭐 나는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 사업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 기타 등등. 그대로 하면 다 망해요. 왜 그래요? 그건 그 사람한테만 맞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경험치에 대한 그냥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겁니다. 무한대 중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냐면 관계의 성공.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크다 적다의 그 차이일 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항상 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에 작용하는 원리를 아는 이 관심법, 그래서 심리 상담에 관한 심리를 안정시키고 심리를 치료한 이런 상담은 마음의 원리에 입각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 방법에 대한 거를 개발을 완료한 것이 바로 테라피 투어와 그리고 온라인 치료 교육, 전 세계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치료, 예방, 행복, 성공, 깨달음, 이 모든 것을 바로 테라피 투어 또는 온라인 치료 교육을 합니다. 한국인들에게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인, 지금 요즘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바로 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미국인이나 그 다음에 또 캐나다, 호주, 기타 등 해서 영어권 나라에 있는 바로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만이나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런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 바로 테라피 투어와 온라인 치료 교육이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가 좀 서두가 아니죠.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보겠습니다.